안산공고의 김광현, 광주진흥고의 정영일과 함께 고교 시절 탑3로 불렸던 천안 북일고의 장필준. 1학년 때 25이닝, 평균 자책점 1.89, 2학년 40이닝, ERA 1.35, 3학년 41.2이닝, ERA 0.86. 그는 2006년 6월에 열린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 하나이글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 유니폼을 입을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상무 입단. 1차 지명을 받은 선수가 계약을 거부하고 대학이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군입대를 결정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 1차 협상 기간이었던 9월 16일까지 만족할 만한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수 측 요구액은 유원상 수준. 하지만 구단은 류현진 수준을 제시했죠. 의견을 좁히지 못해 하나 단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지만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는 1년 전 5억 5천만 원을 준 유원상이 데뷔 시즌 1군에서 한 번도 공을 던지지 못하자 그 수준으로 제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찾아온 팔꿈치와 어깨 부상. 이미 구단에 있었던 송창식, 윤규진, 유원상과 겹치는 우한 정통파 스타일 장필준에게 큰 계약금 주는 것을 망설였죠.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에이전트를 통해 해외 진출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쉽게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상무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군복무를 시작했죠. 어차피 군복무를 마쳐도 하나의 지명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무에서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 높은 계약금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6년 11월 상무에 들어가 100일 휴가 때 졸업식에 참석한 특이한 케이스. 2008년 상무에서 6승 1패 3세이브, ERA 4.43, 최고 구속은 148km. 그런데 전역을 앞둔 2008년 10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LA 에인절스 계약. 아직 1차 지명권이 소멸되지 않았던 하나는 재협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역을 하지도 않은 선수의 미국 진출 선언. 그리고 들려온 또 다른 소식, 바로 한미 선수 협정 위반, 정확히는 사전 접촉 금지 위반.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장필준에 대한 신분 조회를 받지 못한 KBO.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라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할 경우 반드시 신분 조회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장필준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협상 단계에서도 무조건 신분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LA 에인절스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근데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고 제재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계약 승인 불가 통보. 하지만 신분 조회 금지가 2008년 11월 16일까지여서 그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협상을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예상대로 징계가 풀린 12월 LA 에인절스 입단 발표. 정영일에 이어 팀 내 두 번째 코리안 리그. 그렇게 하나 입단을 거절하고 군 복무를 마친 만 20살 젊은 투수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2009년 6승 3패, 평균 자책점 3.83, 2010년 3승 3패, ERA 3.81, 2011년 3승 6패, ERA 4.69. 마이너리그에서 3년 동안 46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 12승 12패, ERA 4.10. 나이도 젊고 병역까지 마친 상태라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 미국에서 야구를 할 줄 알았지만 3년이 지나자 방출을 통보받았죠. 호기롭게 도전했던 미국 생활은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국내에서 뛰려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에 독립리그와 호주리그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러던 도중 2013년 12월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삼성 라이온즈 지명. 연속 우승으로 왕조라 불렸던 삼성의 류중일 감독은 드래프트를 앞두고 오른손 투수를 보강하고 싶다고 말했고 직접 장필준의 비디오까지 확인한 후 구단에 요청했죠. 2013년 토미존 수술을 받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삼성. 팔꿈치 수술을 이유로 다른 구단들이 선택하기 주저했던 오승환을 과감하게 지명해 구단 역사를 바꿨던 선택을 떠올리며 장필준을 데려왔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삼성 트레이닝 센터에서 완벽하게 재활에 성공할 것을 자신하고 있었죠. 계약금 없이 최저 연봉을 받고 삼성 유니폼을 입은 그는 산전수전 다 겪었으나 이제 겨우 26살. 4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삼성은 2015년 시즌을 앞두고 전력이 약해졌는데 특히 투수 쪽 파트가 심했죠. 에이스 벤데널크는 일본으로, FA 권혁과 배영수는 하나이글스 입단. 실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재활에 성공해서 원래 폼으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1군 멤버가 될 수 있는 상황. 예상보다 재활이 늦어지면서 2015년 7월 퓨처스 첫 등판, 1이닝 5실점. 공식 데뷔전 결과는 아쉬웠지만 페스트볼이 140km를 넘기면서 순조롭게 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피가로가 엔트리 제외되면서 장필준 콜업.
LG를 상대로 프로 첫 선발 등판한 그는 2개의 피홈런을 허용하며 2이닝 7피안타 6실점. 류중일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터트리지 못하고 터져버린 장필준은 곧바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잠깐 1군 무대를 맛본 그는 2015년 11월 마무리 캠프에서 패스트볼이 최고 구속 139km에 그쳤는데 2016년 스프링 캠프에서 최고 150km, 3개월 만에 무려 11km를 끌어올리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감독 역시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던진다며 선발보다는 중간에서 1에서 2이닝 책임지는 역할이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죠. 2016년 삼성의 스프링 캠프 투수 MVP는 바로 장필준. 4번의 연습 경기에서 다이나믹한 투구 폼으로 피안타 1개만 허용하며 무실점. 스피드뿐만 아니라 홈플레이트에서 공의 움직임이 아주 뛰어나다며 극찬했습니다. 핵심 불펜 투수로 풀타임을 보내게 된 2016년, 구단 관계자들과 팬들, 그리고 장필준 본인도 큰 기대를 안고 시즌을 시작했죠. 선발로 한 경기 나오기도 했지만 불펜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4승 6패 4세이브 9홀드, 평균 자책점 5.13. 사실 엄청 뛰어난 개인 성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2이닝을 소화하면서 불펜 운영에 도움을 준 점을 높게 인정받아 시즌 후 팀 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연봉 계약. 오승환이 삼성 유니폼을 입고 난 후 팬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이닝은 바로 9회였는데, 하지만 일본으로 떠나고 국내로 복귀했던 임창용도 이탈한 상태에서 뒷문이 불안했던 삼성은 2017년 주전 마무리로 심창민을 내세웠으나 결국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장필준이 채웠습니다. 2017년 4승 8패 3홀드 21세이브, 평균 자책점 4.68. 팀 사정상 멀티이닝을 소화하는 경기가 많다 보니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세이브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마무리 투수 가능성을 보여줬죠. 직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팀 내 최고 인상률을 2년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FA로 4년 80억 원의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강민호는 입단식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난 2년 동안 139.1이닝을 던지며 투구수 2,528개. 2016년에 비해 2017년 적은 이닝을 던졌지만 투구수는 더 많았는데 1이닝 이상 책임지는 경기가 늘어났고, 21세이브 중 11개가 1이닝 이상 세이브일 정도로 피로 누적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되고 리그에서도 5승 5패 6세이브 13홀드, 평균 자책점 4.34. 그리고 프로 입단 후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던 2019년 61경기에 나와 3승 3패 11세이브 11홀드, ERA 3.62. 이때까지만 해도 장필준이 갑자기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32살 시즌이었던 2020년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구속은 괜찮았지만 제구력이 흔들리고 기복심한 피칭이 계속되면서 총 재적 난국, 타이트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자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고 필승조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4년 연속 부진에 빠진 30 중반의 불펜 투수. 이제는 1군보다 2군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주 잠시 선발로 기회를 받기도 했지만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투수가 돼버린 장필준. 현실적으로 그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이대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